이마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킨인더 게임의 정신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1조 6,50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2.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고자산이 1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는 1.8% 증가해서 유통업 성격이니까 이런 차이는 항상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매출총이익이 4.2% 증가했고 관리비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이 20.7%가 감소한 것으로 원가회계 손익은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더라도 이 차이는 별로 없었는데 유통업은 크게 가공비가 배부되는 재고자산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에 많은 돈이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스루풋 손익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서의 매출 재료비는 주로 상품 성격이겠습니다만 1.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4.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재고도 14.4%가 증가한 것은 스루풋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재고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6.1% 증가해서요. 생산성이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1,76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약 1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3분기에 이마트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분석의 데이터로 사용했는데 마침 회사도 전체 재고자산을 매출원가 계산하는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비교는 조금 용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자산이 2021년도 말 한 8,700억에서 1조 원까지 거의 2천억 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문제로 좀 보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은 7.8회전으로 떨어졌어요. 11%가 떨어졌는데 수루풋율은 거꾸로 0.5%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으로 흐름이면은 제조업 기준으로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유통업에도 어느 정도 이거는 적용이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회사가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상품 매입 가격보다 더 상승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20회전으로서 매우 수금이 잘 된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20회전 했다고 그러면은 이걸 구로 나누면은 29, 18, 한 달에 2번 이상 수금을 한다는 얘기인데 매입 채무를 보면은 9개월 동안에 0.2회전이면은 거의 돈을 안 주고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것 때문에 스킨 인 더 게임의 정신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어떤 합법적이다 이런 가불관계를 떠나서 이건 도덕률로 볼 때도 이런 유통업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영업 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를 좀 줄이긴 했습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우선 부채 갚는데 좀 썼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현금 버퍼율은 매우 또 낮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권이라는 게 독특하게 있는데 1854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부채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은 상품권이 신용화폐로서 유통이 되는 성격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많이 명절 때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또 접대 성격으로도 이거를 또 인사치레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일반
상업활동, 경제활동 속에서 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속도와 지급속도의 차이가 누가 뭐래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이마트 트레이더스 창고형 매장은 직영으로 근데 해석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서 도매급으로 뭐 물건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라면 한 박스 정도 가지고 옵니다. 좀 싸게 먹으려고요. 뭐 그 정도고요. 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1.8%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용은 6.1%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가 좀 있습니다. 상품 다 유통업이지만 원재료도 재고자산 내역에 있고 식자재나 뭐 이런 쪽을 들어와서 이마트가 또 가공을 해가지고 또 상품으로 내놓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쪽은.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했던 원재료 가격이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더 상승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비성분표에서는 확인이 되지를 않네요. PQ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계 투명성 2단계도 차이는 없습니다. 원래 전체 재고 자산을 그냥 동시에 같이 했으니까 크게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이 1295억 원이 나갔는데 그렇다면은 재고도 129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1042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 253억 원의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적절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답변용으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한 250억 정도가 계속 차이가 난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 과연 특별 원인이 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외부 회계법인은 이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맞출 텐데 나중에 연말에 결산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를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봐서라도 이마트가 재고자산 매출액의 투명성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중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9,405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를 716명 줄였어요. 그런데 3분기까지 평균 임금이 3,880만 원이고 연간 한 5천만 원이 안 되는 4,850만 원의 예상이 됩니다. 혹시 뭐 보너스가 나간다면 5천만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완전 중소기업 수준이고 이 대형 마트 비교하려면 롯데마트인데나 홈플러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홈플러스는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또 자료를 찾으려면 또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엑셀 시트 자료가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또 수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롯데마트가 있습니다만 롯데마트는 독자적으로 따로 독립된 기업이 아니고 롯데쇼핑 내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비교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 정도 수준으로 보면은 GS 리테일이 한 연봉이 6천 정도 손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래도 GS 리테일로 가려고 그러지 이마트 같은 데서는 일 안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마트가 전국적인 매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동기부여가 과연 될 만한 수준이냐 뭐 나름대로 노동 강도다 뭐다 이런 걸 다 따져봐서 이 정도면 됐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하층 하류 수준의 임금 수준 아니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14조 6천억 원 정도 한다. 그때 이제 영업이익이 2,321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매출 원가가 10조 6,930억 원인데 재고가 10% 증가했을 때입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는데
매출액은 만약에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재고를 줄이면 어떻게, 재고가 안 늘어나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321억 원에서 1222억 원으로 거의 1천억 원이 날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고를 좀 줄이고, 그 재고를 줄였으면 돈이 그만큼 남을 테니까 그 남은 거 가지고 임금을 더 좀 상승시켜줘라.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게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말하자면 쇼핑이 즐겁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경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원가 회계 패러다임에 세뇌된 경영자는 결코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기업 분석할 때마다 자주 이거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왼쪽은 이제 원가 세계의 그 매출 원가 산식이 과연 그 올바른 것이냐, 이제는 그 유효성이 좀 떨어졌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스루풋을 대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향후 그 미래 세대는 이런 스루풋 회계로 손익을 계산해야 손쉽게 우리가 경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관점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14조 5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아까 원가 회계보다 그 한 14조 6천억 원이었죠. 한 1천억 원 정도나 적게. 그러니까 이걸 어떤 납품 판매 가격이라고 본다면은 어떤 단품 B2B 거래라고 봐서 그러면은 10만 원이라도 더 싸게 이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고도 충분히 남는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재고 회전율을 2.7회전만 증분시키는데 성공을 하더라도 매출은 다시 100만 원 단위로 얘기를 하면은 15조 2,700억 정도 하게 된다. 그 경우에 한 3,622억 원이 남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은 그대로인데 재고만 줄이면은 역시 이것도 어떤 금액이 준다기보다도 계약했을 당시에 그거 이상으로는 변하는 건 없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사이 내에서 결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2,200원이 떨어져서 장부 가격 대비 26%밖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은 26원 정도뿐이 주식 주가를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마트가 메리트 있는 그런 투자 상품, 투자 주식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소질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마트가 경영이 조금 더 활달하게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영희 씨, 이명희 씨 지분율을 다 합치면 최대 주주가 한 28.56%인데 외국인이 한 28.06%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을 분석해서 대기업들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율 정도를 안 넘는 선으로 이렇게 외국인 지분율이 보통 나오더라고요. 이 경우를 제가 해석할 때는 우리는 경영 지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장기 투자에서 이익 배당을 목적으로 우리는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경영 간섭에 들어가겠다고 한다면은 보통 50%가 다 남죠. 삼성전자가 그렇고 포스코가 그렇고 또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50% 선이 넘든가 그 밑이든가 그런 사이로 그렇게 외국 자본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참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만약 투기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기업체를 먹겠다, 기업 사냥을 하는 외국 자본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만 먹으면은 지분율을 50%라도 금방 올릴 수 있을 거 아니냐. 떨어질 대로 떨어질 만큼 조금씩만 인상하면서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지배력이 강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상 이마트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조금 이 기업이 주가가 좀 좋아지려고 한다면 우선 협력 납품업체한테 돈부터 빨리 줘라 하는 말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